한약재 감별 정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한해신문에 오랫동안 연재했던 한약재 감별 정보 한약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약재 상태 감별 부분을 요약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약재는 인삼, 산삼의 두 번째인 산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삼 및 산삼에서 출전이 보면 실론분치경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인삼하고 똑같습니다. 이유는 말이죠. 처음에 그 인삼이라고 한 거는 전부 산삼 형태였고 필요에 따라서 수요량이 많다 보니까 중간부터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삼하고 산삼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은 같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삼의 뿌리 부분이고요, 약성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백삼, 홍삼, 야산삼 이렇게 있잖아요. 인삼의 이름은 왜 인삼이라고 그랬냐? 사람 모양을 형성하고 있다. 이 삼자는 인삼의 뿌리 형태의 그 상형 문자가 그래서 연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인삼하고 산삼하고의 지금 같은 선에서 약효의 차이고 그만큼 값이 우리가 신비스럽게 생각하는 만큼 그만큼 그 효능에서 차이가 나타나느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인삼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보익약, 보기약, 보비패, 기약입니다. 그래서 비패, 기를 보하는데 비장은 알다시피 생화의 근무, 후천의 수곡의 전기고요. 패는 폐주, 기고 등등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이 한방문헌에 되어 있는데 자, 우선 그러면 산삼으로 먼저 정리를 하면 산삼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야생 상태의 인삼의 뿌리입니다. 야생 상태 인삼의 뿌리입니다. 산삼 그러면은 여기에 얽힌 여러 가지 내용을 익히 아는 내용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 지금 산삼이 발견되고 산삼에 대한 거가 거래가 되고 산삼에 판별할 때 가장 산삼에 대해서 그 최고의 권위 그룹이 어디냐면 당연히 한의사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한의사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냐? 심지어 한의사 집단에서도요. 그 가짜 인삼에서 그 사기당한 얘가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죠. 또 한의학계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서 산삼 감정하다가 창피당한 일도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산삼이라는 거는 인삼이 야생 상태의 거고 산삼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줄 그룹은 당연히 한의사 그룹이라는 겁니다. 한의사가 설명을 못하게 되면은 그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한의사 입장에서 보면 그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삼에 대한 내용을 개요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삼은 통상적으로 6년이 넘게 되면 표피 조직이 노후 현상을 보이죠. 초본 식물이기 때문에 20년이면 수명을 다하는 거가 공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최고 생존 기록이 59년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교실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59년까지도 생존할 수는 있다. 산삼을 보통 이야기할 때 보면 1000년 이상도 생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그거는 초본 식물의 한계를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1000년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그 생물학적인 내용을 총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인삼을 갖다가 산삼의 적지에 산에다가 옮겨 심을 경우에 5대가 지나야 형태 유사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산삼 씨앗이라고 확인된 내용을요, 우리 민가로 내려가 인삼 재배에서 재배하게 되면 약 150년 정도 지나면은 인삼하고 같은 내용이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뭔 말이냐면은 몇 세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세대를 20년으로만 잡게 돼도 5대면은 100년이 됩니다. 100년이 되고 이게 100년이 지금 20년 전에 생긴 거가 100년 동안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대별로 모양이 변화된 내용이죠. 그 자체는 실제적으로 20년, 30년밖에 안 됐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동안에 그 모양이 많이 변하고 형질이 변화가 된 거겠죠. 산삼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는 전부 산삼이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수요량이 증대하면서 이제 재배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한국인삼, 산삼하고 여기서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초의 등장으로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충청도 금산에 보면은 강처사 전설도 있고요. 이시진의 본초 강목에서
1590년경에 우리나라에서 인삼 재배했다는 기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는 1770년에 간행된 문헌비고의 전라도 동복현, 현재 화순군 동북면입니다. 거기에 최씨성을 가진 사람이 인삼 재배를 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전까지는 산삼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실제 수요량의 증대, 공급량 부족은 자연스럽게 재배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조선 11대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인삼 재배 상소를 합니다. 재배를 해야 된다는. 하지만 많은 객관적인 증거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고려 시대부터 재배된 여러 기록이 있기 때문에 조선 후기까지는 자연 채취의 산삼과 재배삼, 우리 인삼이죠, 공존하는 형태였을 것입니다. 그 뒤로는 이제 공존하다가 재배삼이 줄을 이루게 되고 산삼은 이제 귀하게 되는 거죠. 원래 천연산삼이 운 좋게 한 번도 사람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고 번식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보기 말하는 천중산삼이라고 하는데, 천중산삼이 확률적으로 나타날 거는 그리 높을 수가 절대 없는 거죠. 우리나라만 기준으로 해도요, 우리나라 종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토양이 역사적으로 이건 행운입니다. 이런 행운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대표적인 예가 6.25 동란을 겪으면서 거의 대부분 산야가 불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6.25 때 투하된 폭탄량이요, 2차 세계대전 때 폭탄량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가 다 불탔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원종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재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조선시대의 산삼이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서 있다는 거는 그건 행운인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산삼에 보면은 재배 인삼이 어떤 연유로 해서 대개 새들이 그 씨를 먹고 산에다가 배설을 한다거나 또 사람에 의해서 야생 재배 등등을 해서 점차적으로 자연 조건의 산삼 조건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생물학적인 용어로 역순화입니다. 역순화고 실제 발견된다는 산삼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애교스럽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람이 재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인위적인 조작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산삼 발견 지역의 특징입니다. 북위 30에서 48도,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제가 해당이 되고요. 동북 쪽에 약 15도 방향에 침엽수, 활엽수가 2대3으로 조성된 지역에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산불이 난 지역 이런 내용,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동북 쪽에 약 15도 방향에 또 침엽수, 활엽수가 2대3으로 조성된 지역, 더 구체적으로 하면 토질은 마사토고 이렇게 정리를 저희가 했습니다. 산삼이 자라는 지역에 보면 타감작용, 알레오파시라고 그러는데요. 식물의 특성상 어떤 식물은 주변에 다른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화학물질을 분비를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피튼치드라는 성분도 이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소나무 단지라든가 편백나무 단지에 가게 되면 밑에 식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식물이 분비하는 그 특징 화학물질 때문에 다른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거. 근데 산삼도 타감작용, 알레오파시 작용이 있고요. 산삼 주변에 보면 고사리, 고비 이렇게 특정 식물만 공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산삼의 종류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원래 자연 상태의 삼으로 보통 천종, 지종, 인종이라고 하는 원산삼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그 산삼 씨를 갖다가 그 옆에서 받아가지고 키운다거나 등등해서 자연 상태로 키운 거를 이름을 붙이자면 산양산삼이라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귀한 거죠. 현재 산삼의 대부분은 아랫부분입니다. 자, 가양산삼, 민가근처 산삼의 씨를 가지고 재배를 하고요. 또 임간재배삼, 인삼의 씨를 숲을 속에서 야생 상태에서 적절한 조건을 찾아서 아까 말한 2대3 비율 정도 된 거에서 재배를 합니다. 현재 산양삼, 산양산삼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장뇌삼이라고 하는 것은 노두가 길다고 해서 원래 장노두삼인데 이게 장뇌삼으로 된 거죠. 이것도 장뇌삼은 재배인삼의 씨를
막 동물이 먹고 야생의 숲속에 배설했을 때 자라는 것이에요. 이건 이제 조복삼이라고 그러죠. 새가 먹은 삼이라고 그러고, 또 사람이 인위적으로 인삼 씨를 산에다 뿌려서 재배한 씨삼도 있고요. 어린 인삼묘를 사냥하기 시간 묘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삼의 대부분은 여기 해당이 되는데, 밑에서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위쪽에 이 그룹하고 좀 가까워지는, 야생하고 가까워지는, 이제 이 밑에서 위쪽으로 가면서 이 변화되는 모양만큼 약초에서 위쪽으로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냐, 그거는 별개입니다. 하여튼 자연 조건에서 야생 상태에서 말이죠, 인위적으로 재배 상태로 되면서 원래 자연계에 존재했던, 천연적으로 존재했던 특정 물질이 소실이 되는 거죠. 그 소실된 것만큼은 당연히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좀 보충이 되겠죠. 산삼의 생태 및 판별 요점입니다. 자, 산삼을이라고 하는 거가 유통이 될 때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대표적인 것만 여기다 얘기했습니다. 자, 자연 조건에서 생육을 반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자연 조건에서 재배되는 거 이상으로 조건이 아주 최고의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아주 운 좋은 산삼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건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자연 조건이라는 거가요. 그래서 반드시 식물체이기 때문에 자연 조건의 생육을 반영을 합니다. 자, 잎을 보겠습니다. 인삼에 비해서 잎이 옅습니다. 두께가 종이처럼 일어나서 반투명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악조건이라는 얘기죠. 자, 잎 뒷면을 보게 되면요, 연맥에 따라서 흰 털이 나 있습니다. 털이 나 있는데 일반 인삼, 재배 인삼으로 보면 뒷면을 보게 되면 뒷면이 번질번질하게 나고 털이 있다 하더라도 한 개,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산삼으로 유해로 자연 쪽에 가까운 것일수록 보면 위에 그 털이 생기게 되는데, 그 털이 꼭 솜털 같은 거가 갈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털이 있으면서 밀집도가 높아지면은 거의 자연 상태, 야생 상태에 가까워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잎에서 먼저 구분하면 됩니다. 두 번째 노두입니다. 노두, 인삼에 보면은 원본 뿌리에서 위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노두죠. 이게 노두인데, 천연산삼에 가까울수록 개수가 많아지죠. 연수가 그 구멍 하나하나가 그 연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개수가 많아지고, 이 노두가 아주 작습니다. 가늘고 길고 간격도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격이 높대거나 두껍대거나 크대거나 등등등 하면은 그거는 재배삼 쪽에 가깝습니다. 우리 인삼에 재배하는 인삼의 노두를 보면 노두가 굉장히 커요. 작은 게 아니고 크고 간격도 높고요. 그렇습니다. 등등등등으로 판별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뿌리죠. 이제 뿌리 몸통이죠. 몸통 부위인데, 몸통은 정상적으로 그 비대 성장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뿌리 발육이 충실하지 않아 크기가 작습니다. 크기가 일단 크면은 그거는 재배 쪽에서 그 가까웠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락지 흉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몸통에 보면은 가락지에 유해가 이렇게 흉치가 생기는데, 이 흉치는 무늬가 이제 인삼에 비해서는 깊죠. 그래서 가락지라고, 우리 손가락지 같이 생겼다. 그래서 가락지입니다. 여기 보면 모양이 하향을 나타내는 것이 이상적이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면 이 밑에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가락지가 있으면은 자연 조건에 더 가까워지는 거다. 그 다음에 뿌리에 보면은 이게 둥글둥글하게 혹이 있습니다. 이 옥주라고 그럽니다. 옥주. 왜 옥주는 있냐? 인삼에도 옥주는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삼같이 옥주가 많지는 않아요. 옥주가 어떤 거냐면은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수분 저장 조직입니다. 그만큼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수분을 저장하고 있다가 긴급 상황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연 조건의 모습입니다. 자연 조건의 모습이요. 약재 형태의 감별 포인트를 설명을 하게 되면, 재배인삼하고 산삼은 재배성이냐 야생성이냐 그런 거죠. 그래서 몸치와 노두가 크고 노두가 작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자, 검색표 두 번째에서 보면은 한국산삼, 중국산삼, 미국산 그렇습니다. 한국산삼하고 중국산 판학서 진생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재배 조건이 다른 거죠. 토질이 다른 거고요. 미국산은 학명 자체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미국삼과 파낙스 진생하고 구분을 하자면은 몸통에서 몸체 가운데 부분에서 지근이 갈라지느냐, 이렇게 지근이 옆에서 갈라지느냐, 미국산 같이 몸통 옆에서 옆쪽에서 갈라지냐를 가지고 파낙스 진생과 쿠인쿠이 볼륨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은 흉취가 나타나는데, 흉취가 파낙스 진생은 위쪽에서 나타나죠. 근데 미국 쌈 같은 경우는 밑에 쪽까지 전부 다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명이 같은 한국쌈과 중국산 쌈의 구분입니다. 한국산 쌈은요, 상후 하박의 형태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위에는 두껍고요. 근데 중국산 쌈이 보면은 알타리 무용으로 비슷비슷합니다. 자, 산삼의 특성상 옆에서 이렇게 턱수가 나옵니다. 옆에 턱수가 나오는데 이 턱수도 보면은 한국 그 산삼의 경우는 턱수는 위쪽은 굽고 밑에 쪽은 가는 형태가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중국 산삼의 같은 경우 이 턱수가 굉장히 굵습니다. 턱수가 굵어가지고요,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산삼, 중국 산삼, 미국 쌈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통됐던 위품 중에 백선, 한약재 중에 청열 조습약이기 때문에 효력도 완전히 다른데요. 왜 이것이 대표적인 위품으로 사용이 됐냐? 산삼의 이상적인 산삼은요, 뿌리에서부터 내려가지고 이렇게 봉황 형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산삼의 이명에 보면 봉황삼이라고 인게 있습니다. 근데 백선도 보면 식물체가 이렇게 봉황 모양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백선의 그 이명에도 뭐 봉황삼이라고 있어. 봉황삼이라는 이름이 산삼에도 있고 백선에도 있다는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백선이 막 봉황삼으로 산삼으로 유통되는 그런 아주 웃기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됐고, 여기에 대한 피해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식물 상태는 식물이 파낙스 진생하고요, 학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산삼은 잎이 장상복엽이고 이파리가 5개 정도 되면 위품인 백선은 기수상 복엽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약재 상태의 모습이죠. 거의 대부분 백선의 위품을 가지고 그 산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식물체를 안 가지고 다닙니다. 안 가지고 다니는 게 왜냐하면 이 식물체가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뿌리만 가지고 다니는데 뿌리 형태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색깔이 다릅니다. 첫째는 표면이 황갈색이냐 회백색이냐. 그 단면이 말이죠. 인삼이라는 건 평탄한데 여기는 평탄하지 않고 그 표면에도 보면 돌기된 과립상의 작은 점이 있고 평탄하지를 않습니다. 자, 단면을 잘라놓고 보면 인삼회 같은 경우는 형성층을 중심으로 피부 목부가 구분되는 그래서 금정옥란 형태인데요. 그 백선은 보면 층상 모양입니다. 층편상입니다. 냄새를 맡아보게 되면 인삼이나 산삼은 인삼 고유의 특이한 냄새가 있는데 백선의 경우는 특이한 노린내 양고기 냄새가 납니다. 자, 야생삼의 인삼의 그 식물 상태의 모습입니다. 잎을 보세요. 잎이 보면 잎이 굉장히 투명하고요, 옅습니다. 자,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건 이제 어린이 이파리 3개 나오는 거고요. 자연 조건에서 보면 잎이 동물들에서 찢기고 해서 아주 그 좀 열악한 조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채취합니다. 채취한 내용 중에 야생삼으로 해서 산삼에 가깝다고 보면 이제 노두가 굉장히 길잖아요. 노두가 길고 노두 하나씩 다 할 수도 있고요. 몸통에 보면 몸통이 있고 잔뿌리로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자, 이게 지금 그 턱수 모양입니다. 턱수 모양. 턱수가 옆으로 뻗는 모양이죠. 산삼의 이해에서 보면은 첫째, 산삼은 인삼과 동일한 식물로서 신비스럽다는 과도한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재배 인삼과 야생삼의 적응 형질의 차이입니다. 자연 야생삼이 거의 멸종 상태라는 점을 가정해서 재배 야생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시삼이냐 묘삼이냐, 중국삼의 시삼이냐 묘삼이냐, 이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 씨를 갖다가 한국의 야산에다가 심은 시삼, 한국 시삼도 있을 수가 있고요. 중국의 묘 1년 2년 큰 걸 갖다 한국에다가 산에다가 심은 경우도 있고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산과 중국산을 이제 구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똑같은 파낙스 진생의 종류 중에서 한국과 중국이라는 지역적인 특징입니다. 몸통 모양이 보면 중국산은요 알타리 무 모양이고
흉추가 아래쪽 몸통까지 있고요. 턱수도 비후성이 잘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색깔은 유백색에 가깝고요. 막 중국에서 가져와 한국 땅에 옮겨 심은 종류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화 되겠죠. 한국화 되겠죠. 그것도 구분하는 기준을 갖는 게 좋습니다. 자, 중국 인삼입니다. 중국 인삼하고 산삼으로 우리나라 인삼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자 몸통을 보세요. 몸통에 보면은 이와 같이 아까 알타리 무 모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알타리 모양 여기 보면은 턱수를 봐요. 턱수도 굉장히 그 발달돼 있고요. 비우돼 있고요. 그 표면에 있는 무늬를 보게 되면 인삼은 산삼은 우리나라 산삼은 위쪽만 있습니다. 밑에 부분까지 다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산과 미국산 이제 최근에 미국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미국산은 전체적으로 크기가 큽니다. 많은 환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주로 몸체 윗부분에서 지근이 갈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한국산과 백선피 그 윗품은 대표적으로 학명이 틀리고요. 약효도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고요. 자연 상태야 식물 자체가 틀리니까 완전히 틀리는 거고 약재 상태에서 아까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색깔에 관계된 내용, 그 다음에 돌기에 작은 과립상의 점이 있냐 없냐, 단면에 유관숙 구조가 금정옥란이냐, 층편 모양이냐, 냄새에서 인삼 고유의 냄새가 나냐, 특이한 노린내가 나냐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인삼의 식물 상태의 모습입니다. 잎이 덥고요. 요거 서양삼의 대표적인 건데 크죠. 굉장히 크고 윗부분에서 보통 분지한 거가 많은데 요거는 인삼하고 마찬가지로 밑에 쪽으로 이렇게 분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자세히 보게 되면 첫째는 몸통이 우아래가 알타리 무용같이 습니다. 그 다음에 환문이 보게 되면 밑에 부분까지 다 있어요.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환문이 많고 등등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백선피입니다. 백선피. 식물 자체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잎이 이렇게 기수상 목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약재 상태의 그 모습입니다. 잘라지고 이거를 이제 자르기 전의 모습으로 놓고 보면은 그 봉황산 같이 색깔이 일단은 회백색으로요. 회백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면이 보면 이와 같이 층상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면에 보면은 돌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말고 전체적으로 냄새를 맡아 보면은 특이한 노린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색표를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재배성이냐 야생성이냐. 그다음에 이게 미국산, 한국산과 중국산은 학명이 파낙스 진생하고 같다고 그랬습니다. 학명이 다른 파낙스 쿠인쿠이폴리움과 파낙스 진생하고 구분점은 몸체의 가운데 부분에서 이하에서 지근이 갈라지느냐, 윗부분에서 갈라지냐, 몸체 전체에 환문이 뚜렷하고 윗부분에서 갈라지면 미국삼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삼과 중국삼의 구분에서 보면 똑같은 파낙스 진생이 한국과 중국이라는 지역에 따른 차이니까요. 중국삼의 경우에는 몸통이 아랫부분이 비우돼서 알타리 무 모양이고 턱수도 비후성장이 잘 되어 굵은 편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산 삼은 흉추가 몸통 윗부분에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국산 삼은요 흉추가 아랫부분까지 나타납니다. 잎품하고 구별은 식물 상태에서는 백선피하고는 완전히 틀리니까 그렇고요. 약재 상태에서 백선과 협점은 첫째는 색깔에 관계된 부분, 단면이 평탄하냐 평탄하지 않냐, 그 전에 표면에 보면은 돌기된 과립상의 작은 점이 있냐, 단면을 보게 되면 목부가 금정옥란으로 나타나냐, 층편상을 나타내냐. 자, 냄새를 맡았을 때 인삼 고유의 냄새가 나냐, 특이한 노린내가 나냐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강의는 그 7년 동안 예제했던 한약재 감별종 한약재 중에서 인삼의 두 번째 부분인 산삼의 약재 상태 감별 부분을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한의학적인 내용, 자연 상태 감별, 약재 상태 감별은 포라메디카에 접속하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삼과 산삼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